지금 전 세계 외교 무대는 사실상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희대의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에게 역대급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사실상 전쟁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서는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카드를 꺼내들듯 믿기 힘든 새로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같은 동맹국인데 일본은 무참히 짓밟히고 한국에게만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치 그림자 정부의 설계처럼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국이 가장 강력한 승부처로 떠오르는 전 세계가 숨죽이는 외교, 전쟁의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시가로 관세를 매기는 노량진 수산시장 같습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죠. 70년 넘게 쌓아온 우정도, 함께 피 흘린 역사도, 그 어떤 것도 이 냉혹한 거래의 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처럼 1조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역대급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트럼프를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마치 조공을 바치는 조선시대 사신단처럼 최대한 화려하게 포장된 경제협력안을 준비했죠. 그들은 이번에도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동차 부품 25%를 시작으로 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친형제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아왔던 시절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본 총리의 얼굴에 대고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선물? 고맙긴 한데 그건 그거고 관세는 관세야. 비즈니스니까. 이 상황은 마치 람보르기니를 동네 카센터에 가서 수리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공식 정비소처럼 극진히 대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했던 특별한 위치, 그 프리미엄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후 최악의 외교적 굴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한때 우리나라에게 뼈 빠지게 적금해 온 돈의 80%에 달하는 3,500억 달러 선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치 IMF 금융위기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처럼 미리 의례 자세를 취하며 선물 보따리를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숨겨진 괴물 같은 능력을 믿고 판돈을 아직 열지 않은 것입니다. 포커판에서 가장 좋은 패를 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조바심을 내도록 만들죠. 이것이 바로 한국 외교의 넘사벽 지혜이며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스토리텔링 쇼를 만든다는 바로 그 전략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트럼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일반인들은 모르는 트럼프의 진짜 고민과 한국의 특급 기회에 대해 내부자 시점에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관세 협상들이 거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반발했고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예고했으며 유럽연합은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이미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소모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게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공적인 협상 결과가 절실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동맹들 중 하나와 상호 협력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에게 쏟아진 비판을 상쇄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군사적 가치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진 해외 기지 중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가장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독일의 미군 기지나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반도는 지난 70년간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는 최전방이었고 그 덕분에 주한미군은 실전 대비 태세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 위협 대응에 있어 상하이와 베이징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는 최고의 전략 거점입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한국만큼 중요한 교두보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돈 계산에 발달해도 이 전략적 가치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를 잃는 것은 아시아 전체를 중국에게 내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미군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뒤처진 중국 해군이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군함 척수에서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함을 더 빨리, 더 많이 건조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쇠퇴했습니다. 남아있는 조선소들은 대부분 군함 건조 경험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낙후되어 있거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한국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싸고 완벽한 퀄리티로 군함을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조선 3사는 세계 조선업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난이도 선박에서는 한국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필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한참 뒤처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일본의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상 일본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잠시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진짜 이야기의 후반부를 공개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트럼프의 가장 큰 숨겨둔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트럼프에게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이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는 아직 구체화될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북한과의 극적인 회담 성사를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줄곧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에게 북한과의 협상 성공은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협상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 없이는 어떤 북미 합의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카드를 한국에게 협력이라는 이름의 당근으로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나는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딜이 이미 마쿠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예로 들고 싶지 않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막장 수준으로 험악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인 한국은 오히려 여유롭고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나빠진다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것이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인구가 0명인 펭귄 거주지에도 10% 관세를 매길 정도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남극 대륙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게 농담인가 싶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파고들 빈틈도 많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일관된 논리나 전략이 부족합니다. 그저 미국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 관세를 매기자는 단순한 발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더 큽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실력은 이미 F-35 수리 성공 사례를 통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박살난 스텔스기 날개를 미국에서조차 시도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감쪽같이 수리해버린 한국 공군 창정비단의 능력은 마치 동네 카센터가 람보르기니를 새 것처럼 복원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F-35 전투기의 날개가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이 정도 손상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새 날개로 교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교체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했고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몇 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정비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합재 수리 기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수리된 날개는 새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성능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공군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후에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우리도 배워야겠다고 인정했습니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KF-21을 모두의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어? 기술도 없는데 헛된 꿈 꾸지 말라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그 돈으로 미국제 전투기를 더 사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KF-21은 이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말이죠. 각종 시험 비행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해외에서도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든 경제든 모든 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K방역, K컬처까지 한국이 세계 1위이거나 최상위권에 속한 분야를 나열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자신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기적 같은 반전의 기록을 세워온 괴물 같은 생존력의 민족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았지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똘똘 뭉쳐 2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인 우리 민족에게 지금의 위기는 다시 한번 실력 발휘를 할 기회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이 넘사벽의 능력을 바탕으로 트럼프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공하되 최고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성공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도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어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인 선을 지키고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며
경제 협력에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쓰이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꺼내든 숨겨진 카드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와 기술적, 군사적 동맹 강화라는 실리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상호 유익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논리는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것을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이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